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공포의 퇴근길.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춘천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5시에 끝나는지라 시간도 남아돌고 돈도 궁해서 퇴근 후엔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았고 자주 있는 술자리도 좋아서 늦게까지 매일 놀다가 들어왔었죠. 평소 집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다리를 건너와야 하고 밤길이라 위험하다고 주로 차로 데려다 주셨지만 그날은 차가 없어서 혼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소양이교 쪽이어서 소양일교를 건너 강을 왼쪽에 끼고 강둑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양일교가 좀 으스스합니다. 한국 전쟁 때도 있었던 다리라는 소문도 있고 난간도 굉장히 낮아서 차도 가끔 소양강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 정도였고 피곤하기도 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물안개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계속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마음은 급해지고 이윽고 소양일교를 거의 다 건넜는데 20m 앞에 아파트 벽 쪽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남자였는데 아래 위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 양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도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하고 담벼락은 맨들맨들하고 뭔가 이상해 보여서 쳐다봤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도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전 무서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만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일로 너무 놀라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무섭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가는 사이에 그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오시라고 했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니까 엄마는 나쁜 남자들을 만난 줄 알고 불이 나게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뒤에서 뭔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미친 듯이 집 쪽으로 뛰어갔죠. 여하튼 그날은 엄마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만 도대체 그날 제가 보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날 그 길을 걸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 남자가 서 있던 담벼락은 벽돌로 엇갈리게 쌓아놓아 구멍이 숭숭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본 것처럼 평평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야근할 때 겪었던 일. 2003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야근하는 일이 많았고 야근을 하더라도 혼자 남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혼자 남아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뒤 일하다가 의자에 기대서 저도 모르게 잠깐 졸고 있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침 팀장이 저녁 늦게 들리기로 했었고 자다가 걸리면 좀 난처한지라 빨리 잠을 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만 하지만 의자에 기대서 자던 자세 그대로 눈만 떠졌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엔 제 책상과 컴퓨터들이 그대로 보였고 모니터 화면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많이 늦었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온 힘을 쏟는데 느낌은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듯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제 몸은 전혀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사무실 철문을 큰 소리 나도록 닫고서 제 자리까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까지 안간 힘을 쓰면서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뭔가 풀어지면서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이윽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들어와서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뚜벅뚜벅 하는 발자국 소리가 제 바로 뒤까지 와서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팀장이 제 작업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미 어두컴컴해져 버린 창밖과 조용한 사무실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서 소름이 돋았죠. 그 일이 있은 후 절대 혼자 남아서 야근은 안 했습니다. 남더라도 건물 전체가 소등이 되기 전에 퇴근하도록 노력했죠.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쳐다보는 할아버지. 고등학교 때 잠시 동안 살았던 집이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 본체와 아래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구조의 시골집이었는데 수리할 때 같이 도와주셨던 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이나 친척들이 집에서 왠지 모르게 한기가 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일까 했었습니다만 수리 후에 살게 된 부모님과 형제들도 그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안방 옆에 작은 방을 썼었는데 그 방은 유독 악몽이 잦고 가위 눌림을 자주 겪었던 방입니다. 사람 몸만한 구렁이가 방문 위턱을 타고 내려와 팔에 닿는 느낌도 생생했고 제가 자는데 옆에 누군가 눕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전에 불을 켜놓고 잘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을 끄고 자고 있는데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 저는 그 시선에 못 이겨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분명 누군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양반 다리를 하시고는 절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지 바로 다시 잠들었었고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자던 본체에 그 방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뒷마루인데 우리가 살기 전에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구박을 못 이겨서 그 뒷마루에서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전 그 할아버지를 본 일이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만 그 일을 겪은 후 죽은 사람의 혼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 저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저희 언니는 고등학생 때 가위에 자주 눌리곤 했습니다. 평소 기가 약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수험 스트레스가 더 심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도 작은 삼촌께서 당시 간호사셨던 작은 숙모를 집에 인사시키러 오셨는데 작은 숙모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촌스러운 연노랑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 어린 눈에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언니와 함께 예쁘다 하면서 막 만져보고 됐죠. 그러다가 언니는 잠 좀 자야겠다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희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언니가 방에서 안색이 창백쳐서 나오더니 작은 숙모를 막 찾으면서 숙모, 내 방에서 뭐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숙모는 식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가끔 부엌에 가서 과일을 깎으셨을 뿐 계속 식구들과 같이 있었기에 웬 생뚱맞은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만 언니는 더더욱 놀란 표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방에 요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거지 하면서 눈을 살짝 떴더니 책상 아래에 어떤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는데 연노랑 한복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서 언니는 연노랑 한복만 보고선 작은 숙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작은 숙모가 왜 언니 방의 책상 구석에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